일본 정부는 긴급사태를 1개월 연장할 방침을 굳혔다고 NHK는 관련 사항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일본 47개 도도 부현에 실시된 긴급사태를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으며, 아베 총리는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에 이러한 보고를 받고 거의 1개월여를 다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긴급사태는 외출 자제 요청, 흥행시설 이용 제한 요청, 지시 등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한국의 모습은 일본을 적지 않게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매체들은 한국의 휴일에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국내 여행이나 각종 휴양지에 몰리는 모습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보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관심을 모았던 사진은 한국의 치료센터가 종료했다는 보도였습니다. 이곳은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를 치료했던 것인데, 이제 대구 경북의 16개소가 모두 4월 30일을 끝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는 보도였습니다. 모든 이들이 완치가 되었고 더 이상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종료를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당국은 5월 6일부터 집단 이용시설의 운영 제한을 해제하는 조치도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불과 수백 킬로미터도 안 떨어진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반대인데요. 따라서 일본은 결국 초반에 시간 끌기 아니었냐며 네티즌들은 분노의 SNS를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 중국, 대만에 비해서 일본은 시간을 끌다가 경제도 망해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일본은 진료소를 늘려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의 사이타마 진료소의 진료소장은 병상과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상 까다롭게 테스트를 할 수밖에 없다고 폭로했습니다. 또한 오사카 보건당국에 따르면 검사 결과를 아는 데는 무려 10일이나 걸려서 매우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가 되다 보니 아무리 타국 상황에 신경을 덜 쓰는 일본이라고 해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가 관방장관은 70%에 이르는 확진자가 경로를 알 수 없다며 일본 의료 전문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72%가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일본 정부가 신뢰를 못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경제는 종전 후 최악의 역성장을 했다는 소식이 각종 매체로부터 들려오고 있습니다. 산케이는 일본 경제 전문가 27명에게 의견을 물어 통계를 낸 결과 GDP는 전분기 대비 21.8%가 격감하여 종전 최저 기록시였던 리먼 쇼크 금융 위기 때인 2009년 1분기에 마이너스 17.8%를 뛰어넘는 최저치를 예상했습니다. 일본의 긴급사태 선포로 설비 투자를 비롯 개인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든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게다가 실제 많은 일본 경제 주체들은 일본의 비상사태가 연장되어 더욱더 경기는 안 좋아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반면 한국은 GDP가 마이너스 1% 정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어 일본에 비해서 훨씬 선방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사히 신문은 대구의 방역에 관해서 자세한 보도를 전하며 의료진의 체계적인 관리 끝에 현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초반에는 도저히 종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던 모습이었습니다만 한국은 이제 전세계 모범 방역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취지였는데, 이것은 또한 일본 민심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 진단키트는 분량이 많다, 국민 사생활이 모두 공개되었다는 가짜뉴스를 비롯 한국의 비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아베 그만두라는 트윗 게시물이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립니다. 현재 일본 골든위크 주간임에도 불구하고 도쿄 한복판은 인적이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비상사태 선언 때문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일본이 초반에 방치를 해둔 여파로 인해 내년 도쿄올림픽까지 치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한국도 외교부에서 아베 총리가 도움을 청하자 일본을 돕겠다는 언급은 해놓은 상황인데, 양국 방역 외교가 과연 성사되겠네 하는 점도 양국 간의 관심사로 떠오릅니다. 국민 여론은 그다지 한일 방역 협력에 관해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은 여전히 경계 가운데 생활 방역에 유의하면서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독일 매체 슈피겔은 무선 속도로 테스트를 확대한 한국의 승리라고 보도하며 일본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일본에서도 도쿄올림픽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포기를 하고 C19 대책이나 제대로 좀 해라 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지만 아베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최근에도 IOC와 아베와 합의한 추가 비용 분담금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일본 여론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 C19 대책으로 일본에 대한 신뢰는 추락하고 있다, 도쿄올림픽은 진작 물 건너갔다 라는 기사들이 국내외에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일본 외국특파원협회에서 발행한 잡지 표지로 또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망신을 당하면서 왜 아베는 멍 때리고 있을까요? 언론에서는 정권 말기에 살궁리를 하기 바쁜 아베라고 조롱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오늘 아침 일간 겐다이에서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백신 개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일본의 국가 원수 아베가 신뢰를 먼저 회복하는 길이다 라는 기사를 실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위해 다이아몬드 공주 크루즈 사태에 대한 잘못된 대응으로 세계의 망신을 당했던 아베. 최종 판정자 숫자를 줄이기 위해 PCR 테스트를 계속 적게 해서 연일 해외 언론에서 의문과 불신감을 가지게 한 아베의 모습은 정말 신뢰할 수가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모습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정확한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계속 애매한 대응을 해서 맹비판을 받던 상황과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아베노 마스크는 아직도 각 가정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더 싸고 고급스러운 제품은 시중에 차고 넘치게 되면서 애물단지가 되어버린 꼴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본 국민들은 아베가 아무리 열심히 C19 대책을 설명해도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베 정권이 아무리 교활한 수법을 사용해도 그 누구도 신뢰하지 않게 되었는데 어느 국가가 안심하고 도쿄올림픽에 출전할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일본 외국 특파원 협회 4월호 월간지 표지에 이상한 로고가 디자인되어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어지고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협회 회원용 월간지에 도쿄올림픽 엠블럼과 C19 세포를 합성한 디자인이 게재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국민들과 네티즌들은 너무 노골적이다. 당장 책임지고 내려라. 올림픽을 중지하라고 하는 의미인가. 놀라운 풍자네. 정확하다. 센스가 뛰어나네요. 등으로 의견이 갈립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저작권법 위반이다. 저작권 침해이다.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C19로 전 세계가 막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 많은 사람들과 선수들을 배려하지 않은 행위로 지극히 유감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표지를 디자인한 도쿄 거주 영국인 디자이너 앤드류 씨는 이 디자인은 C19가 도쿄올림픽에 끼치는 영향을 풍자한 것이다. 일본 사람들과 일본과 도쿄를 비판할 의도는 없다. 다만 전 세계인들은 도쿄올림픽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 의문을 디자인한 것이다. 만약에 이 디자인이 지나치다고 비판을 한다면 그 지적도 이해를 한다. 그러나 도쿄올림픽과 C19를 연결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도쿄올림픽 엠블럼을 디자인한 아사오 씨도 이런 디자이너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앤드류 씨는 아소다로 부총리도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면서 무엇이 그렇게 문제인지 자신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딱 까놓고 말해서 도쿄올림픽 연기를 발표하자 바로 PCR 테스트 숫자가 확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연관이 없다고 하느냐 라고 도리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쿄올림픽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하는 것이 이제는 일본 언론에서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중단이 아니고 1년 연기라는 말인가? 1년 후에는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다는 근거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동안 아베는 원전 오염수는 완전히 통제 지배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하면서 올림픽 유치를 했다. 또 컴팩트한 올림픽을 하겠다면서 전체 경비를 줄여서 신청을 하고 그 몇 배나 되는 돈을 막 쓰고 있지 않는가 라는 질문이 연일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패전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준 1964년 도쿄올림픽과 비교하면 2020년 도쿄올림픽은 무조건 신성화되고 있다 라고 비판하는 언론인들도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이번 엠블럼 디자인과 관련해 조직위원회는 특파원 협회에 응답하라면서 도대체 이 무슨 황당한 짓인가 당장 사과하고 책임지고 모두 내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아무 연락도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에서는 선수들을 먼저 배려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 정말로 유감이다. 외국 특파원 협회의 품위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라고 조직위원회가 비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외국 특파원 협회 홈페이지는 접속이 폭주하면서 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해외에서도 이 사건을 속보로 전하고 있으며 AP통신은 일본 조직위원회가 분노를 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구두로 해명을 요청했는데 연락이 없어서 메일을 보냈다. 그런데도 답이 없어서 오늘은 영어 이메일을 다시 보낼 생각이다 라며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합니다. 아주 격앙되어 있는 상황이죠. 일본 네티즌들은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분노의 댓글을 달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그냥 이런 반응을 소개할 뿐이며 비교적 간단한 뉴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ABC 뉴스는 조직위원회는 분개하고 있다. 도쿄올림픽과 C19와 연관지어 로고를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 라고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ESPN도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짜증이 났다 라면서 패러디가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MBC 방송도 도쿄올림픽 로고 패러디 사건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이 엠블럼 패러디 디자인은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과 진실을 숨기고자 하는 아베와 일본이 이제는 솔직해야 합니다. 숨기면 숨길수록 망신만 당할 뿐입니다.